안녕하세요. 제스퍼입니다. 네. 제스퍼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광고죠. 네, 광고에 나와 있듯이 카스파 코인 채굴기 어, 할인 및 예약 판매, 중국 현물, 한국 현물, 네. 그리고 채굴 장비 유통, 그다음에 위탁 운영, 네. 그리고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KS0 100기가에서 160기가로 이제 오버클럭 하는 거를 문의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처럼 되게 간단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차후에 좀 밑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요. 네, 그 준비 사항 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카스파 장비가 좀 많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카스파 장비를 운영하는데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알고 계셔야 할 점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KS3L 장비를 제가 하나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설명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안내해드리고, 네,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또 방송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네, 일단은 저희가 요번에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카스파 장비, 비트메인 장비죠. 네, 카스파 장비 중에서는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하는 네, 비트메인 장비를 어,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되고 있어요. 네, 거의 10일 날 배치였는데 이제 좀 빨리 들어온 데는 빨리 들어오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한 예상이 한 15일 저희한테 주문하신 분들, 네, 한 15일에서 한 17일 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수입하게 된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비트메인 너무 유명하죠. 네, 채굴 쪽에서는 비트메인 모르면은 채굴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은 아니시죠. 네. 아마 그래픽 카드 쪽만 이렇게 쭉 하셨던가 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메인이 이름을 날리게 된 거는 비트코인 채굴을 기를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개발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메인이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성능을 이제 오버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채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지금 비트메인은 일단은 저희 쪽 전자제품 쪽으로 보면 삼성 브랜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채굴 쪽에서는 네, 채굴 쪽에서는 삼성 브랜드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AS 기타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 있고 잘 돼 있죠.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성능의 같은 장비라고 하더라도 네, 비트 메인 장비는 좀 중고가가 방어화되고 네, 그리고 성능이 일단은 기본 타이틀에 나와 있는 성능보다는 더 좋게 나옵니다. 네, 비트 메인 장비는 네, 그래서 9.4T를 받으시면 아마 9.7T나 8T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펜을 하나 그릴까요? 네. 네. 보시면 네. KAS 마이너죠. 네. 카스파 마이너란 얘기죠. 네. 카스파 마이너 KS3. 네. 그리고 카스파 마이너고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공기로 이제 쿨링이 된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이제 3.5kg. 네, 3.5kg인데 비트메인 파워는 그 전원 케이블이 일반 저희 컴퓨터에 쓰는 케이블이랑 일단 같고 규격이 같고 그다음에 일반 컴퓨터에 쓰는 케이블을 2개 쓰게 돼 있어요. 2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KS3M이나 L 같은 경우 네, 원파워 케이블이기 때문에 1.5 스퀘어 케이블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저희도 1.5 스퀘어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죠. 네, 불안한데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불안하다. 네, 그래서 전원 케이블 온도가 한 40도, 뭐 50도 가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전원 케이블 온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1.5 스퀘어짜리를 쓰고 계신 분들은 전원 케이블도 그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전원 케이블 온도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만졌을 때 뜨겁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더 높은 스퀘어 전원선을 만드시던가 구하시던가 하셔가지고 네,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스 리버 제품은 이제 또 3L 이상은 또 이 서버 파워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조금 아마 구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어려움이 있는데 뭐 콘센트를 제작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작해서 뭐 바로 이제 그 차단기에 바로 연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뭐 L7 같은 경우에도 뭐 3.4kg 뭐 이런데 일단 20A로 많이 운영을 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뭐 채굴장에서 L7 3.4kg인데 20A 케이블로 아니 차단기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3.5kg를 20A로 쓰냐 못 쓰냐 뭐 쓸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KS3 제품은 이제 이전까지는 좀 많이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구입하지 않았다가 네, 요번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죠. 네, 저희도 아마 거의 2,790만 원 정도의 유통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가격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물이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네, 중국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아마 6일이나 7일부터 아마 현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제 그 비트메인에서도 이제 빨리 배치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현물을 좀 팔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약해서. 근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비트메인 창고에서 이제 물건이 각 이제 판매상 창고로 옮겨지던가 아니면 그때 어떤 지표 네, 그런 걸 가지고 방문해서 뭐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또 비트메인 채굴기에서 좀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요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 9.4T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믹스 제품이 있어요. 믹스 글자가 오타 났는데 믹스입니다. 믹스 섞여 있다는 거죠. 네,
뭐 8.3T, 뭐 9.1T, 뭐 해시가 좀 틀리죠. 네, 9.4T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가격이 좀 쌉니다. 이거는. 네, 가격이 좀 싸고 아마 그 9.4T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9.4T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8.1T다. 그럼 그 1테라에 대한 캐시백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테라 차이가 난다 이러면 뭐 얼마를 더 주겠죠. 네. 근데 사실 좀 0.5테라 정도 손해 보는 거죠. 0.4테라 정도. 네. 왜냐면 9.4T가 뭐 9.8T가 나오니까 그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라벨링 돼 있는 해시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뭐 캐시백을 해줄지 아니면 뭐 9.4T 실제로 이제 뭐 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면에서 올라오는 해시를 가지고 뭐 캐시백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오리지널 9.4T가 있고 네. 이전까지는 뭐 그냥 9.4T면 9.4T였는데 이제는 또 9.4T에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요번에 뭐 믹스 건이 터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구매하실 때 이게 믹스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9.4T 그냥 오리지널인지 네.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현물은 뭐 그 보통 주문하시면 뭐 한 3일 안에는 들어옵니다. 네. 뭐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수령하셔도 되고. 네. KS3 같은 경우 특히 이 9.4T짜리는 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뭐 또 좀 귀찮죠. 실제로 뭐 홍콩 가면 헤맵니다. 네. 헤매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이게 뭐 하루에 100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저 같으면은 좀 3일 걸리면 그냥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중국 현물 있고 한국 현물은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가 사서 받아놓고 막 조금 더 이렇게 현물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아마 판매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판매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뭐 한 15, 17일? 17일 정도쯤에는 아마 저희가 운영을 할 텐데 받아가지고 네. 그래 운영 가동 중인 제품을 이제 예약 주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구매하시는 방법도 하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메인 KS3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제 오래전부터 채굴을 해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면 상당히 좋아하죠. 네,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또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코인 가격이 또 갑자기 뭐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엄청난 사재기는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마이닝 해오셨던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K3가 인증이 있어요. 네, 인증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 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뭐 인증이 있으면 뭔 차이가 있냐 그런데 그냥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인증이 있으면 개인당 뭐 구매 제한이 없어요. 구매 대수, 네, 구매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인당 뭐 10개도 살 수 있고, 네, 뭐 3개도 살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와이프 뭐 예전처럼 뭐 와이프 통관번호, 뭐 애들 통관번호 이런 것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안 사셔도 되고, 네, 그냥 개인당 몇 개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네, 또 통관할 때 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KC 인증을 등록해서 이제 통관을 하시면 네, 뭐 제품 유통하시는 것도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증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KC 인증이 없으면 기업들이 제품 구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업들이 보통 쉽게 말해서 한 100대 산다 이러면 지출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자료가 이제 증빙이 돼야 되는데 엄청 좀 까탈스럽죠. 네, 왜냐하면 뭐 기업 자체도 뭐 인증이 없으면 다량으로 이렇게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그런데 이 KS3는 그렇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구매 대수에 제한이 없이 정확한 뭐 증빙 자료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뭐 정확한 자료들을 세관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재판매하거나 이런 이제 영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증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네.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카스파 채굴기만 유통하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좀 가격이 좀 저희가 잘 안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 도매상들이랑 오래 거래한 데도 있고, 뭐 새로 거래한 데도 있고 이런데, 얼마 전에도 뭐 새로 이렇게 저희도 구하는데 수량이 딸려가지고 새로 거래처를 몇 군데 더 만들었다가 그 중에 한 군데가 빵꾸를 내는 바람에 저희한테서 구매하셨던 한 유튜버님한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늦게 갔어요. 네, 좀 늦게 갔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었는데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네, 좀 엄청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게 기존에 쭉 거래했던 네, 거래처랑 거래하자. 네, 그게 이제 좀 비싸더라도 뭐 또 마음이 편하고 네, 서로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예, 이것저것에서 좀 알아보고 이제 거래를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과다한 물량 거래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물건 거래 잘 안 하고 네. 싼 물건부터 이제 좀 쉽게 말해 파워 뭐 그런 것부터 이렇게 좀 거래를 해보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일이 이제 기업 회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싶어요. 네, 모집하고 싶고 또 이제 그 비트메인 직원분도 이제 또 한국에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회원들이랑 이렇게 잘 조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납품, 뭐 AS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시너지를 얻어가지고 진행하면 이제 서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기업 회원 분들이 이제 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코인에 투자하시는 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컨설팅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채굴 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출, 뭐 인건비, 뭐 전기세, 뭐 관리비, 뭐 여러 가지 지출들을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비용 지출 증빙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기업 회원들 분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저희가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뭐 채굴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차차 이렇게 좀 얘기하시기로 하고 네.
그리고 비트메인 채굴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네, 가장 큰 장점은 어,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보시면 비트메인 채굴기의 장점, 네, 파워가 2단으로 설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 및 고장률이 적다. 네, 그리고 KS3 9.4T 자체가 성능이 안정적이고 높은 해시레이트가 나온다. 네, 그리고 중고로 팔 때 보상이 높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대를 방어를 잘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고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중고가가 높다.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뭐 워싱턴,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몇 군데 A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AS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뭐 물론 뭐 이제 저희 나라야 뭐 중국으로 보내서 뭐 카자흐스탄을 가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를 가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수리해서 올 텐데, 네. 그래도 채굴 업체 중에서는 뭐 좀 각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이제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다. AS가. 네.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펙을 보시면 지금은 KS3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메인 KS3를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크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렇네. 크게 볼 건 없고 이것도 뭐 크게 볼 내용은 없네요. 크게 볼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전자 제품은 90도가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래 90도는 잘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70도, 80도는 이제 보통 분들이 상당히 뭐 뜨겁다, 막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70도, 80도는 뭐 흔합니다. 네. 그 80도 선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부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네, 80도 선에서는 뭐 상관없이 이렇게 잘 운영할 수가 있죠. 네, 잘 운영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괜찮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KS 제로, 네, KS 제로 사신 분들 많죠. 네, KS 제로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많이 사셨을 텐데, 또 재미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자 이러신 분들도 많이 샀고, 네. 그 초반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또 가격대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네, 뭐 재밌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오버가 돼요. 네, 오버가 돼가지고 100기가짜리 같은 경우를 167기가, 네, 보통 보면 이제 한 150기가 평균, 에버러지 한 150 정도에서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출렁이는 거는 좀 출렁거려요. 네. 출렁거리는 거는 좀 출렁거리고, 저희 뭐 지금 KS 제품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출렁거리는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출렁거리는 게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전기를 조금 더 먹습니다. 네. 전기를 조금 더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료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좀 출렁거리는데 어쨌든 에버러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해시는 뭐 한 150에서 16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데 이 KS0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뭐냐면 이제 USB, 네, KS0 앞에 있는 이제 USB 포트로 작동을 할 수 있는 120mm 펜이나 아니면 노트북 밑에 이렇게 깔고 있는 노트북 이제 쿨링 있죠? 네, 쿨링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편한 건 그냥 USB로 작동되는 120mm 펜. 네. 그리고 USB를 포트를 꽂아 가지고 12V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강압 장치라고 하죠. 네, 그런 장치들을 연결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이제 팬이 더 빨리 돌고 좀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장치들을 쓰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제가 해본 결과는 160기가나 뭐 200기가까지 올라가요. 200기가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뭐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일반 120mm 펜을 달아가지고 그냥 뭐 5V 세팅해서 그냥 펜을 돌려도 채굴기가 그렇게 뜨끈뜨끈하지 않다. 네. 손대면 만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노트북 파워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했다가 또 그 강압 센서하고 뭐 승합 센서하고 이런 거 사야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노트북 파워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노트북 파워 몇몇 모델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노트북 파워를 좋아하는 거는 일단은 테스트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이 다 있고 그리고 나중에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데 뭐 낮은 와트의 노트북 파워는 좀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없는데 보통 한 150와트 이상급의 이제 노트북 파워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노트북 파워도 좀 잘 나가는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망가지는 모델이 있는데, 그 파워들이 이제 뭐 150와트 이상 파워들이 이제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한참 쓰다가 이제 나중에 팔아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가치가 좀 아무래도 다른 이제 아답터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데 노트북 아답터는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가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뭐 언젠가는 계속 또 쓸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뭐 한 120와트를 넘어가진 않았어요. 120와트를 넘어가진 않았는데 뭐 실제로 뭐 한 200기가 치거나 막 이랬을 때도 120와트를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왕에 사실 거면 180와트를 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KS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오버를 할 수 있을 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폭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쉽게 말해서 나중에 더 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200기가로 한다든지 뭐 250기가로 한다든지 뭐 쉽게 그 뭐지 KS 제로 이제 하단에 뭐 쉽게 말해서 이제 120mm 팬을 장착할 수 있게끔 구멍을 내 가지고 네. 쿨링을 하면 와 대박이죠. 네. 지금 있는 뭐 쿨러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러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보진 않았지만 바람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죠. 뭐 한 개가 들어가고 한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뭐
좀 귀찮아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봤을 때는 그냥 두 개 다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온도가 또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어, 히팅 싱크로 이렇게 뭐 발열을 잡는다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저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발열을 잡는 구조는 아니죠 지금. 네, 열을 어쨌든 안고 있는 구조라서, 네, 지금 채굴기처럼 뭐 열을 이렇게 밖으로 그냥 바로바로 빼줄 수 있는 구조가 뭐 가장 좋죠.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파워를 180와트 이상, 네, 180와트 이상 또는 뭐 200와트, 뭐 250와트 뭐 이런 거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비싸죠. 네, 좀 비싸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음, 이제 노트북 아답터를 사는데 보통 이제 혹시라도 와트가 표시 안 된 노트북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어, 암페어하고, 네, 이제 볼트를 해가지고 이제 와트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네, 변환하시면 되는데 뭐 하시는 분들 어려우시니까 제가 뭐 여기에 뭐 네이버에 이렇게 암페어 와트 변환하기 이렇게 치면 나오고, 네, 그런데 일단 요 주소도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네, 그냥 잘 돼 있습니다. 네, 볼트하고 이제 암페어를 넣으면 네, 그게 나오죠. 네,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서 이제 쓰는 건데, 저는 지금 이걸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한 20볼트에서 뭐 9암페어 이상이다 이러면 뭐 한 170, 180 요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아답터를 쓰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여기 스토어 링크도 있는데, 네, 스토어 링크에 들어가시면 보통 뭐 한 4만 원, 5만 원, 네, 그 정도 선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팁이죠, 팁. 팁 사이즈가 내경이 2.5, 네, 외경이 5.5, 네, 요 사이즈를 쓰시면 딱 맞습니다. 네, 딱 맞기 때문에 요 사이즈의 팁을 쓰시던가, 아니면 또 팁 변환기 팁이 있는데 뭐 불편하죠, 그런 거는. 네, 효과 좀 안 좋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요 팁을 쓰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선을 잘라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아답터도 선 잘라가지고,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또 그게 제일 좋지 않나. 네, 그렇고 여기 이제 암페어에서 와트 계산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DC 뭐 AC 뭐 3상 4상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지금 DC니까 DC에 뭐 9.2암페어, 그다음에 뭐 19.5볼트 이렇게 계산하면 180 정도가 나옵니다. 네, 18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기 쪽으로 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진짜. 네, 그렇게 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S 제로를 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원격으로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네, 뭐 펌웨어를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은 펌웨어를 드릴 수도 있고, 네, 뭐 그리고 저는 사실 또 그 출처가 또 기터브예요. 네, 기터브에서 저도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다운 받은 건데, 뭐 오픈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터브 가셔가지고 또 찾아서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KS1, KS2도 이제 지금 뭐 펌웨어가 좀 이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네, 도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좀, 저희가 사실 KS1은 없어요. 없고 KS2도 좀 있었는데 팔았어요, 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중고로 하나 사든 아니면 뭐 새 걸 하나 사든 네, 한번 사서 좀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몇십 프로는 오버가 되니까 네,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테라짜리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이죠. 네, 2테라짜리 쓰시는 분들은 또 희소식이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5테라가 지금 2.8 기가죠. 아니 2.8짜리 파워를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2테라인데 1200 같으니까 3테라면 조금 이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깔랑깔랑 하거나 네. 얘는 오버를 하면 조금 여유가 있거나 깔랑깔랑 하거나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파워가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테스트 좀 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네, 이게 이제 KS 제로죠. KS 제로 오버클럭 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이렇게 튈 때는 뭐 200 얼마까지 튀더라고요. 네, 저희 보니까 네, 200 얼마까지 튀어요. 네, 그래서 파워는 최소한 120와트 이상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20와트 이상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제 그 뭐지 180와트 이상. 네, 나중에 중고로 판다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180와트 이상. 네, 하시면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나중에 그걸로 차후에 뭘 다른 걸 하시더라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이제 유튜브가 또 이렇게 또 지금 거의 녹음한 지가 한 40분이 돼 가기 때문에 또 너무 길면 또 효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상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지식 전달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어쨌든 40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또 2부로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K3L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스퍼였습니다. 네, 2부도 바로 저는 녹화를 할 건데 네, 1부를 보시고 2부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뭐 댓글이 별로 없으니까 연락은 많이 주시는데 네, 댓글이 별로 없으니까 이상하게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네, 댓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스퍼였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